안녕하세요. 알려주고 파헤쳐주는 알파 변호사 허주연입니다. 다시 제가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양육비에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최근에 좀 유의미한 판결도 나왔고,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시는 분들, 또 양육비 못 받았다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많이 늘었거든요. 예전에 제가 이혼시켜드린 분인데 그 분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제가 이혼을 시켜드렸어요.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그 표현이 약간 이상하기는 한데, 어쨌든 그분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가 이혼을 시켜드려서 나중에 저 이제 TV도 보고 연락도 주시고 그랬던 아주 고마운 의뢰인이신데, 그때 남편이 성실하게 양육비 주겠다 해서 저희가 좀 양보해줬던 조건들도 있었거든요. 조정 절차에서. 근데 갑자기 양육비를 뭐 몇 번 빼고 거의 받지 못했다, 이거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? 이렇게 또 찾아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, 제가 진행했던 과거 양육비 사건들도 있고,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일단 양육비는요, 시효가 있습니다. 뭐 이혼하실 때 양육비에 대해서 결정을 하잖아요. 판결이라든가 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소멸 시효, 그러니까 이 양육비 주세요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효는 10년이에요. 예전에 이혼하셨던 분들 중에 협의 이혼을 하시면서 양육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이혼하고 나서 한참 아이는 크는데 혼자서 아이 키우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, 그때 저희 양육비에 관한 사항 협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이제 와서 청구할 수 있나요? 이렇게 의뢰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. 근데 뭐 아이가 이제 거의 성인이 다 될 정도로 되게 오래전에 이혼하신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, 이렇게 구체적으로 양육비 채권이 성립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은 시효가 진행 자체가 안 됐어요. 그런데 최근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. 설령 과거 양육비라고 하더라도,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립된 적이 없는 그런 채권이라고 하더라도, 이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소멸시효를 못 박아놓은 거예요. 근데 이 판례가 나오고 나니까 저희 의뢰인들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. 변호사님, 양육비 안 주는 배드파더스들도 많은데 이거 시효를 10년이 길긴 하지만 제한해 놓으면 이거 양육비 못 받는 사람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요, 불리하죠. 뭐 10년이라는 시효가 긴 시간이지만 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우리 법은 항상 공평을 기하는 걸 목표로 해요. 그래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를 않는 것이 사실 민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걸 무한정으로 그냥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, 불시에 나중에 양육비 청구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가 이행해야 되는 의무인 것은 당연히 맞지만, 이게 한꺼번에 목돈을 지급하게 되면 이 사람으로서도 뭐 이게 양육비가 생각보다 클 수 있거든요. 19년, 20년 이렇게 되면. 근데 그걸 갑자기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게 되면 이 사람도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시효 제한을 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과거 양육비를요, 한꺼번에 청구를 하지 않고, 뭐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임신 중이나 아니면 돌 때 뭐 돌도 되지 않아서 이혼을 했는데 아이가 성년되고 나서 나중에 청구를 하면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양육비를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월 30만 원이라고 보더라도 1년이면 얼마예요? 360만 원이죠. 이거 10년이면 3,600이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뭐 20년 가까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월 50으로 계산이 되면 뭐 1억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과거 양육비를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고액의 과거 양육비를 목돈으로 한꺼번에 청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실무적으로요, 사실 반 딱 감해지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다 못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들을 수임을 하게 되면 저는 일단 그 상대방의 직업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정보를 모아요. 특히 이렇게 양육비 오래 못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람이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고, 건너 뭐 재혼했다고 하더라고요, 애 생겼다고 하더라고요, 뭐 이런 걸 가끔 아는 분들도 있는데, 최대한 정보를 모아 오셔야 되고 또 저도 찾아봅니다. 그래서 물론 뭐 개인정보 요즘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뭐 내밀한 것까지는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찾아봐요. 그래서 이 사람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.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이 공무원이라든가, 그래서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상당히 큰 사람, 이런 경우에는요, 조정 절차에서 협의를 하는 게 때로는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. 제가 했던 사건 중에
과거 양육비를 9천만 원, 거의 1억 가까이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사람 처음에 3천만 원 주겠다고 나왔거든요. 직업이 뭔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라는 게 알려지면 상당히 난처해지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. 그 남자분께서. 그래서 이거는 재판으로 가게 되면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5천에서 6천 정도 받으면 잘 받는 금액 정도가 될 것 같은 사건이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. 아무튼 조정 절차에 갔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재정 상태, 이 사람의 직업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, 그리고 때로는 이 아이의 어떤 상황, 아이가 또 예술을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든 노력이 굉장히 많다.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이 상대방을 되게 압박을 했어요. 그래서 재판을 갔으면 5, 6천을 받았어도 성공 사례로 올릴 법한 사건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8,900만 원 이렇게 조정을 성공을 시키고 양육비를 받아들였던 적이 있었거든요. 이제 조정 절차로 갔을 때 이렇게 조금 더 유리해지는, 재판까지 갔을 때보다 좀 더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도 좀 더 유리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시간도 또 단축되죠. 조정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얻게 되면. 제가 조정을 잘하는 변호사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조정을 잘하는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영업비밀 조정을 잘하는 변호사가 무엇인지 어떤 변호사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양육비 같은 경우에, 특히 과거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일단 이제 정해져 있는 채권이 일반적인 경고, 설령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이 권리를 행사를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달라고 요청을 할수록 감액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다고 하면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. 그게 아마 아이를 키우는데도 비용 많이 드시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, 그런 식으로 내가 계속해서 양육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고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다,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,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태세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도 오래 묵혀두지 마시고 양육비 청구는 못 받았을 때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손해를 적게 볼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이 돼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를 하시면 감액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나눠서 지급할지도 협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.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을 받을 때 감액 폭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5천만 원을 지금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1,000만 원씩 뭐 몇 달에 나눠서 주는 게 부담이 덜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대신에 뭐 몇백이나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조금 감액을 해주겠다, 뭐 이런 카드를 쓰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오래 묵혀둘수록 손해볼 가능성이 커진다.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엄마 아빠들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는데요.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생기니까 좀 씁쓸하긴 합니다. 못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 알파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과거 양육비 얘기 한번 해보고요.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양육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,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거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안녕.